안녕하세요. 이태경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오재미동에서 진행하는 추천 DVD 원고를 적었었는데요. 올해는 또 이렇게 그 원고를 토대로 영상으로도 추천드리게 되었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다음 영화들은 제가 우연히 이 영화들을 보고 어떤 괴로웠던 순간들을 모면하기도 했고, 그리고 위로를 많이 받았던 영화들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영화들이니까 여기 오재미동에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영화는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ним포매니악입니다. 영화 소개글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2살 때 이미 자기 성기에 센세이션한 느낌을 발견한 여인 조의 파란만장한 섹스 경험담. 영화에선 주인공 조가 다양한 사람들과 섹스를 나누고 즐기고 또 시험하는데 카메라는 그 행위를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모든 구멍을 다 채워도 끊임없이 외로운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ним포매니악은 일단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야한 영화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영화는 살색 물결이에요. 근데 굉장히 점잖아요. 섹스와 폭력, 그리고 기이하고 파괴적이고 때때로 과하게 아름다운 그런 영상과는 대비되게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다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육체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죠. 원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자랑이 되고 또 어떤 것은 치부가 되겠죠. 또 어떤 것은 인간이 이 사회에 만들어 놓은 규칙에 어긋나기도 하고 도덕적인 범위를 벗어나기도 하겠고요.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자신을 통제하는 데에서 애쓰면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ним포매니악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소수의 누군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절대 다수 누구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영화는 저한테 굉장히 유머러스하기도 했는데, 특히나 이제 볼륨 2의 최종 엔딩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인가 동시에 너무 유머러스했거든요. 볼륨 1을 봤다면 볼륨 2를 꼭 보셔야 돼요. 영화의 진짜 이야기는 거기에 있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대사 한 구절만 들려드릴게요. 어쩌면 제가 다른 사람들과 유일하게 달랐던 건 석양이 좀 더 아름다웠길 바랬던 거예요. 색이 좀 더 화려했으면, 해가 지평선에 닿을 때요. 아마도 그게 유일한 죄일 거예요. 두 번째 영화는 장 마크 발레 감독의 데몰리션입니다. 표현의 방식이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주인공 데이비드는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었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애도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고 울어보려고도 하지만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슬픈 사건을 겪었지만 세상이 무너지지도 않고 오늘도 태양은 뜨고, 그리고 사람들은 웃으며 지나가고 변함없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밀린 일만 산더미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더 걱정입니다. 아내가 죽어도 괜찮아 보이는 데이비드를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슬픔을 할당량만큼 채우지 못한 그가 사람들은 못마땅합니다. 내가 이렇게 괜찮아도 되는 걸까? 아내만 없을 뿐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인데 어떻게 지내야 사람들이 흡족해할까? 그 아내의 죽음보다도 자판기에서 이제 초콜릿이 나오지 않는 게 더 원통해 보이던 데이비드는 자판기 회사에 컴플레인 편지를 쓰면서 대뜸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내에게도, 장인어른에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스스로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던 그냥 모든 이야기들을요. 데이비드에게 아내의 죽음은 타인의 인정을 위해, 그리고 사회 속에 자신을 알맞게 구겨넣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기에만 바빴던 외면당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연신 덤덤하던 데이비드의 일상에 균열이 생깁니다. 영화는 상당히 파편적이에요. 그런데 불친절한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특별한 애도, 그리고 상실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연출을 잘했고, 이제 무엇보다 편집이 정말 너무 감각적이에요.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한 장면도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봤던 것 같고, 영화에서는 진부한 장면이 한 장면도 없었고 모든 장면이 새로웠고 저는 좀 특별했거든요. 그리고 연신 덤덤한 데이비드를 이제 열심히 쫓아가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가 데이비드를 마침내 탁 놓아줄 때 거짓말처럼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지 하고 며칠 내내
이 영화가 아른거렸던 신기한 경험을 했던 영화였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데이비드 오 러셀 감독의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입니다. 주인공 팻은 8개월 전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폭력을 휘두릅니다. 감정 조절 장애를 가진 팻은 주변의 신뢰를 잃고 직장도 잃고 부인에게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 티파니는 과거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성도착증을 앓게 됩니다. 직장 내 모든 사람들과 잠자리를 가지는 식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이제 달랬던 티파니는 결국 해픈 여자라고 삿대질 받으면서 회사에서 잘립니다. 큰 상처를 경험한 뒤 비정상적으로 변한 이제 둘은 삶의 진창에서 허우적거리는 와중에 만나요. 남들이 보면 둘 다 이상한데 서로가 서로를 이상하게 보고 비하합니다. 그건 이 영화의 유머 코드이자 우리 모두를 꼬집는 실상이기도 했어요. 어떤 과거로 인해서 현재의 내가 됐을까요? 과거의 상처를 더는 반복하지 위해 어떤 모습으로 선택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난폭한 모습 뒤에 상처받은 자신이 웅크려 있진 않은가요? 누군가의 믿음 한 덩이로 그런 적 없던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본 적 있으신가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을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희망을 위해 펼쳐진 작전이 되겠네요. 사실 이 영화는 뭐 길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냥 아주 깔끔한 영화예요. 영화의 춤을 접목시켜서 굉장히 섹슈얼하고 리듬감이 넘치고 그냥 무엇보다 그냥 재미있어요. 킬링타임으로 보라 해도 보겠고 이제 각 잡고 보면 또 많은 게 보이는 그런 영화일 거예요.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되게 입체적이고 그게 영화를 굉장히 꽉 차게 만들어요. 그냥 정말 옹골찬 영화라는 느낌이었어요. 모순이 없는 영화였고 이제 로맨틱 코미디이기도 하면서 인물 각자가 자신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이제 진지한 드라마이기도 해요. 치유라는 단어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물들이 본인의 모습들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영화를 보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영화거든요. 네 번째 영화는 잉마르 베르그만 감독의 산딸기입니다. 고독한 노이사인 이삭은 사람들로부터 담을 쌓고 지내며 개인주의자로 지냄으로써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며느리 마리아는 이삭이 이기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지금 온전히 남은 것은 50년 된 의사란 직업과 명예, 그리고 함께 사는 가정부뿐입니다. 어느 날 이삭은 아침에 자기 자신이 죽어 관에 누워있는 꿈을 꾸고 그 후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공감에 크게 기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삶에 회한이 든다고 한들 나보다 몇십 년 더 산 사람의 이제 고독에 공감을 하기는 쉽지 않죠. 대신 한 삶을 체험하게 하고 아이러니한 공명을 가능케 해요. 마치 이번이 첫 인생살이가 아닌 것처럼 모든 것을 알 것만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냉철하면서도 부드러운 게 그게 잉마르 베르그만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삶의 목표, 그리고 종교, 실존주의도 개인주의도 자본주의도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거. 우리는 이삭이 겪는 것들로 인해서 삶의 본질에 대해 냉정하게 말하면 허무함에 대해서 반추해낼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것에 아무리 많은 미사일구를 갖다 대도 들숨과 날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크게 좋았건 크게 나빴건 간에 살기를 두려워 말고 죽기를 두려워 말고 그냥 그렇게. 영화의 이제 마지막 이삭의 표정은 정말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섯 번째 영화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팬텀 스레드입니다. 1950년 런던 왕실과 사교계의 드레스를 만드는 우드콕의 디자이너 레이놀즈. 그는 성공한 디자이너지만 강박과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예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우연히 레스토랑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알마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레이놀즈의 뮤즈이자 연인이 됩니다. 레이놀즈는 굉장히 까탈스럽고 이제 완벽주의자에 상대방에게 이제 배려 없는 말들을 툭툭 던지는데 거기에 악의가 있냐고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게다가 레이놀즈는 함께 사는 친누나 이제 시릴에게는 대들지 못하는 데다가 약간의 시스콤 기질이 있고 이제 밤마다 꿈에 엄마가 나오는 등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냉혈이 같은 겉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불안정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매력적인 인물 레이어들은 이제 영화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레이놀즈와 그를 바라보는 관객과의 거리를 대폭 좁혀줍니다. 알마는 레이놀즈의 가족과 완전히 상반되는 성향의 사람인데 레이놀즈와 시릴에게 자주 모함받으면서도 꿋꿋이 그의 곁을 지켜요. 이렇게 보면 뭔가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알마의 외로운 사랑 이야기인가 싶은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알마는 레이놀즈가 약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찮아져서 자신에게 기댈 수 있게. 그래서 알마는 레이놀즈에게 매일매일 죽지 않을 만큼의 독버섯을 먹여요. 그리고 이 영화의 진가는 그 독버섯을 대하는 둘의 특별한 태도에 있습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의 이제 특유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강했던 전작들에 비해서 이 팬텀 스레드는 점잖은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전작들보다 더 고도의 심리를 담은 영화였고 어찌 보면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영화가 저는 이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폴 토마스 앤더슨이 연출자로서 한 단계 뛰어넘었다는 걸 반증한 영화였어요. 저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진짜 최고의 로맨티스트고 이제 심리학자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감독의 펀치 드렁크 러브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감독이 만드는 이 독특한 러브 스토리는 우리 속내에는 다 실제하지만 차마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상대방을 향한 가장 순수한, 그래서 더 무서운 그런 욕망과 집착을 보여줍니다. 서로 죽일 듯이 증오하고 싸우고 독버섯을 먹이고 그리고 다시 사랑하고, 이 비논리적인 사랑을 어떻게 생각해냈지? 근데 맞아,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실은 내 마음속에도 있는 것들이네 하는 것들이요. 그런 당연한 것들을 항상 너무 특별하게 만들어내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들 각자 본연의 일그러진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서로의 추잡한 욕망을 기꺼이 주고받는 것, 그게 이 팬텀 스레드의 사랑 이야기였어요. 정말 폴 토마스 앤더슨은 최고의 로맨티스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주 사적이고 주관적인 영화 추천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 영화들을 다시 상기해보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 원고를 쓰면서 이 5편 영화를 묶은 이제 제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5편 영화의 공통적 주제로 이제 제목을 제가 썼어야 됐는데 그거를 제가 나를 찾아줘라고 지었더라고요. 현 이제 사회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답게 살아라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평생의 판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즘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 영화들처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물들처럼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 투쟁하고 그리고 꾸밈 없이 사랑하고, 나다운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와 이제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본능대로만 잘 따라가다 보면 그래도 나답게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재미동에 오시면 이제 영화 5편 이 작품들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이 작품들 말고도 많은 작품들이 있고, 너무 춥지 않은 날 콧바람도 좀 쐬고 오재미동에 오셔서 이 영화들도 한 편 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건승하세요. 감사합니다.